2026년 기초연금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러 가지 않으면 생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통장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1년을 놓치면 그 1년치는 영영 못 받습니다. 차 한 대 갖고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청은 했는데 자동차 기준 하나 때문에 탈락하십니다. 중고차인데도 고급차로 분류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을 그대로 두고 계셨는데 금융재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라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금만 정리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준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동차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락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디서 함정이 생기는지도 보여드립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시면 소중한 내 돈 500만 원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성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잘 알고 있다 하시면 1번, 아직은 모르겠다 하시면 2번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인데, 김만식 씨는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는데 재산도 많지 않고 소득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유가 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타시던 차는 2020년식 자동차였는데 몇 년 됐고 중고차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고급 자동차 기준에 걸렸는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 가액이라는 게 구입할 때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차량 가치를 말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에서 고급 자동차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는 데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고급차로 봤는데 지금은 오직 차량 가액만 보는 겁니다. 이 기준에 걸리면 그 차의 가액을 재산으로 계산할 때 월 100%로 소득 환산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4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으면 매달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당연히 선정 기준액을 훨씬 넘어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가액에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이라면 월 소득 환산액은 10만 원 정도인데 4천만 원이 넘으면 월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분은 차를 처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사셨는데 그냥 갖고 계셨던 겁니다. 차를 처분하고 신청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 겁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게 없으면 지방세정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료를 순서대로 사용하는데 이 가액은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갖고 계신 차의 현재 가액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고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차를 꼭 보유해야 하는지,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차를 계속 갖고 있는 게 나은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차를 처분할 수 있다면 신청 전에 처분하시는 게 유리하며 처분하고 나면 그 차는 재산에서 빠지고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선정 기준액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라 금융재산에서도 똑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라는 게 단순히 음엔 예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첫 번째, 전세로 사시는 김은숙 씨는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는데 탈락했고 이유를 물어보니 금융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힌다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맡겨둔 돈이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계산됐고 금융재산 공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 환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탈락한 겁니다. 두 번째, 김만식 씨는 증권 계좌 때문에 탈락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계셨는데 증권 계좌에 주식과 현금을 합쳐서 몇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줄 몰랐고 신고도 안 했는데 금융정보는 국가에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증권 계좌의 주식, 펀드, 채권, 현금 잔고 모두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영석 씨는 배우자 명의 예금 때문에 탈락한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남편 명의로는 예금이 별로 없었고 아내 명의로 몇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 명의니까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기초연금은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배우자의 모든 재산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 예금까지 다 합쳐지면서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둘 다 탈락한 겁니다. 네 번째, 이정은 씨는 퇴직금 때문에 탈락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만 64세에 퇴직하셨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은행 계좌에 그대로 넣어두셨습니다. 1년 후 만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시점에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신청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금융재산에는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빼주는데 그 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금융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유리한지도 모른 채 그냥 신청하시는 겁니다.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보험 해약 환급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이걸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공제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연 6.26%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신청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전세계약서까지 다 확인해서 총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시고 공제액을 넘는다면 일부를 인출하거나 정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재산 함정인데 자동차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서 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정확한 기준 숫자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숫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숫자들은 반드시 메모해 두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는 선정 기준액은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의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선정 기준액과 똑같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이면 탈락하고 227만 9999원이어야 통과되는 겁니다. 1원이라도 높으면 탈락하기 때문에 재산 정리를 할 때도 이 1원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숫자는 만 65세인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생일이 4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기초연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15일 생일인데 4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게 되고 4월분은 영영 못 받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숫자는 최대 지급액인데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같은 걸 고려해서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만 65세. 최대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숫자들을 정확히 알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숫자들을 알고도 착각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시거나 잘못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들을 하나씩 깨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 숫자들은 다 아셨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들을 알고도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고급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차만 있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서 연 4%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월 소득 환산액은 6만 6천 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전체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시거나 예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에는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빼주는데 이 공제액을 초과한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모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맡긴 돈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전세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재산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했다가 탈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착각은 금융재산은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분들이 은행 예금이나 증권 계좌를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국가에서 금융정보를 다 줘야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다 확인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적발돼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고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 가상금까지 붙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시거나 잘못 신청하셔서 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신청할 때 절차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손해보시는 경우도 엄청 많은데 지금부터 그런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착각은 안 하셨는데 신청할 때 타이밍이나 절차를 잘못 잡아서 손해보시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정말 억울한데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 65세 생일 다음 달에 신청해서 한 달치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김혜자 씨는 생일이 4월 15일이셨는데 생일 지나고 나서 4월 20일에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됐고 4월분은 못 받으셨는데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3월에 신청했으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생일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한 달치를 영영 놓친 겁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둘 다 신청했다가 배우자 것만 반려된 경우입니다. 남편이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는데 아내분도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만 64세였고 아직 신청 자격이 안 돼서 반려됐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려면 둘 다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분만 먼저 신청해서 단독 가구로 받다가 나중에 아내분이 만 65세가 되면 그때 다시 부부 가구로 재신청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몰랐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인데 공제 신청을 안 해서 점액 잡힌 경우입니다. 오동현 씨는 만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는데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했고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소득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기본 112만 원을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30%만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추가로 2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비백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실제 소득 평가액은 약 40만 원 정도인데 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200만 원 전액이 잡혀서 탈락한 겁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부채가 1억 원 있는데 진빙 서류를 안 내서 차감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김재현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1억 원 받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신청할 때 부채 진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 계산할 때 부채는 빼주는데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차감이 되는데 이걸 모르셨던 겁니다. 진빙 서류만 냈으면 재산에서 1억 원을 빼고 계산할 수 있었는데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재산이 그대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 신청 타이밍 놓침, 배우자 연령 착각, 근로소득 공제 누락, 부채 증빙 미제출,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절차상 실수들인데 조금만 더 꼼꼼히 준비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수 사례들도 다 보셨으니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지금 당장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걸 다 확인하고 나면 신청했을 때 탈락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주민센터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초에 미리 예약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4월분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는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보시면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재산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증권계좌, 보험 해약 환급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까지 전부 다 적어보시고 총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데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도 다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세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사이트에서 본인이 매달 받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금융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일부 인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 공제액이 2천만 원인데 본인의 금융재산이 3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 환산이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일부를 인출해서 공제액 안으로 맞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한 돈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관리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청 후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됐는지 탈락했는지만 보지 마시고 탈락했다면 어느 항목에서 초과했는지,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로 계산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도 다 확인하셨으니 신청했을 때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실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꼭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전세 계약서, 부채가 있으신 분은 대출 확인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도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기초연금만 신청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국민연금인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받을 예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주택연금인데 만 55세 이상이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입하기 전에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쳤을 때 총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인데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비용,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함께 신청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인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전후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 국민연금, 주택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기초연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초연금만 따로 보지 마시고 이 제도들을 함께 확인하시면 노후 생활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감액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본인의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기준 핵심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급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재산 공제액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의 차량가액과 금융재산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그 달은 영영 못 받기 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서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시점을 놓치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영영 못 받습니다. 한 달 놓치면 최대 34만원, 1년 놓치면 400만원 넘게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다시 재산 정리하고 재신청하는 동안 몇 개월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을 오늘 안에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서 잔액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서 꺼내서 보증금 확인하시고 다 합쳐서 총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비슷한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판단 기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지제도든 자동으로 지급되는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거라면 신청 시 점이 언제부터인가, 소급 적용이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비의 가이드였습니다.